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진수라고 하시던데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40년 만에 들은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서울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 거실. 저는 이정희 68세입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거실엔 제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하지만 축하할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두 딸은 결혼해서 미국 LA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는 혼자 사드셨어요? 큰딸이 영상통화로 짧게 축하 인사를 했지만 바쁘다며 금방 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애들도 바쁜데 뭐. 혼자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텅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고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 퍼졌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흰머리가 절반을 넘었고 눈가의 주름은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던 초등학교 교사 이정희. 작년에 정년 퇴직하고 나니 이제 저는 그냥 혼자 늙어가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문득 탁상 달력을 봤습니다. 3월 15일. 이 날짜에는 제 생일 말고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날, 정확히 40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그날도 제 생일이었습니다. 28살. 이제 막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첫 월급을 받던 때였습니다. 아빠, 오늘 제 생일인데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전날 밤 저는 들뜬 목소리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러자. 목소리가 왠지 힘이 없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그 무렵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값과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첫 월급을 받았으니 이제 제가 조금씩 도와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아빠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시던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글쎄, 새벽에 나가셨나 봐. 아침도 안 드시고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산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불은 깔끔하게 개져 있었고 책상 위에 쪽지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정희에게 미안하다. 아빠는 너희들에게 짐이 될 뿐이구나. 건강하게 잘 살아라. 아빠. 쪽지를 읽는 순간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엄마, 엄마. 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쪽지를 보시더니 주저앉으셨습니다. 여보, 여보. 짐? 우리가 아빠를 짐으로 생각했다고?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울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찾아주세요.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성인 남성의 가출은 범죄가 아닙니다. 본인 의지로 떠나신 거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딸 생일날 가출을 해? 정말로 우리가 짐이었어? 그 후 석 달 동안 저희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동네마다 전단지를 붙이고 경찰서를 찾아다니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석 달 뒤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이제 그만 찾자. 아빠가 안 돌아오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 하지만 엄마, 아빠도 생각이 있으셔서 떠나신 거겠지. 우리가 억지로 붙잡을 순 없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아버지를 찾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포기한 겁니다. 저는 점점 아버지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 가족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사람, 마지막까지 제 생일도 망쳐버린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야 아프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리워하셨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우셨고 제삿날도 아닌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정희야, 아빠가 좋아하시던 북어국이야. 같이 먹자. 엄마, 아빠는 안 오세요. 그래도 어디선가 드시고 계실 거 아니니.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릴 버리고 간 사람을 그렇게까지 그리워하세요? 15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한쪽 팔을 쓰지 못하셨고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보고 싶다. 임종 직전까지도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릴 버렸어요. 그만 잊으세요.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돼. 난 강해야 해. 하지만 관 속에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또 25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아버지가 떠난 지 정확히 40년이 됐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었고 결혼을 했고 두 딸을 키웠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딸들에게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일찍 돌아가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게 나았습니다. 살아계시지만 우리를 버린 아버지, 죽은 것만 못한 존재였으니까요. 오늘 68세 생일, 혼자 미역국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습니다. 저녁 7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도 그냥 똑같이 지나가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띠리링, 초인종 소리. 누구지? 딸들은 미국에 있고 친한 친구는 요즘 다들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잘 안 나옵니다. 혹시 택배인가 싶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정혜 선생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박스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고물상을 하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고물상?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요. 한 달 전에 돌아가신 노인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요? 네, 이 동네 쪽방에서 혼자 사시다가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유품이 많진 않은데 이 박스 하나 정리하다 보니 선생님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분 이름이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이요? 이진수라고 하시던데요. 호적상 이름은 모르겠고 동네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불렀어요. 이진수,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 귓가가 웅웅 울렸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한 달 전에 쪽방에서 혼자.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해야 할까요? 40년 동안 찾지도 않았던, 아니 찾고 싶지도 않았던 아버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 같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박스를 제게 건넸습니다. 유품이 많지는 않아요. 이 박스 하나가 전부예요. 그럼 저는 이만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40년의 삶이 이렇게 가벼운 박스 하나뿐이라니. 문을 닫고 박스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스를 앞에 두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셨을까? 왜 연락 한 번 안 하신 거지? 마지막 순간엔 뭘 생각하셨을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원망, 분노, 슬픔, 그리고 죄책감. 내가 더 찾아봤어야 했나? 15년에 그만뒀어야 했나?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만났어야 했나? 박스를 봤습니다. 낡고 누런 종이 박스였습니다. 테이프가 여러 번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열어야 해. 하지만 손이 떨려서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박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박스 안, 낡은 옷가지 몇 벌, 다 다른 운동화 한 켤레, 플라스틱 안경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전부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옷가지 사이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거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봉투 겉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글씨.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태워버려야 할까요? 우릴 버리고 떠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손은 이미 봉투를 뜯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정희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게다. 40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에게도 이유가 있었단다.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동그란 얼룩이 졌습니다. 아빠, 4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밤 9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희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게다. 40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에게도 이유가 있었단다. 이유? 손에 힘을 주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아빠가 집을 나가기 일주일 전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어. 췌장암 말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편지를 읽는 손이 멈췄습니다. 암? 아버지가 암이었다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는 그 순간 생각했어. 이제 막 선생님이 된 너. 첫 월급으로 아빠 생일 선물 사준다고 좋아하던 너. 그런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아빠 병원비 대느라 고생하는 모습.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에 얼룩이 졌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결심했단다. 차라리 깨끗하게 사라지자. 너희들 기억 속에는 건강하게 웃던 아빠로 남자.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편지를 읽으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신 거였어? 내 생일날 떠난 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날이 아니면 아빠는 결심을 실행할 용기가 없었어.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떠나고 싶었단다.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오늘 제 생일인데 저녁 같이 먹어요. 그때 아버지의 희미한 미소. 그게 마지막 인사였구나. 집을 나온 아빠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았어. 일용직 일을 하면서 쪽방에서 살았지. 이상하게도 6개월이 지나도 아빠는 죽지 않았어. 1년이 지나도 살아있었어. 편지를 읽으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라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틀렸나 봐. 아니면 죽고 싶지 않은 아빠 마음이 병을 이긴 건가? 너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아빠를 살게 했나 봐.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야,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어. 집을 나온 지 1년, 2년, 5년.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는 겁쟁이가 되어갔어. 어떻게 돌아가? 뭐라고 말해? 미안하다. 사실 암 걸려서 도망쳤어.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아버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결심했어. 너희 곁에는 돌아가지 않되 멀리서라도 너희를 지켜보자. 멀리서 지켜봤다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정희야, 아빠는 내가 결혼하는 날 봤어. 1990년 5월 예식장 뒤편 구석에서 아빠는 내 모습을 봤단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너, 신랑 손을 잡고 걸어가던 너. 아빠는 울었어. 행복해서, 그리고 미안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결혼식에 오셨다고? 1990년 5월 제 결혼식? 그날 예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구석에서 저를 지켜보던 아버지를 내 큰딸이 태어난 날도 봤어. 1992년 9월 병원 앞에서 남편이 아기 안고 나오는 걸 봤지. 할아버지가 됐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작은 딸 태어난 날도, 내가 교감 선생님 승진한 날도, 남편이 세상 떠난 날도, 아빠는 다 알고 있었어. 멀리서 지켜봤단다. 그렇게 40년을. 정희야, 아빠가 제일 후회하는 건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아빠는 장례식장 밖에서 멀리 서 있었어. 들어가고 싶었어. 엄마 손 잡고 싶었어.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 아빠는 자격이 없었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많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2024년 12월 아빠는 이제 정말 얼마 못 살 것 같아. 40년 전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제야 맞아떨어지나 봐. 작년 12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빠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아빠는 겁쟁이였고 나쁜 아버지였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아빠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사랑한다, 정희야. 아빠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꼭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40년 동안 쌓아왔던 원망이 무너졌습니다. 미워했던 시간이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더 찾아봤어야 했는데, 15년에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버지를 원망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울음을 그치고 박스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 또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 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 스크랩, 1990년 지역신문, 땡땡 초등학교 이정희 교사, 우수교사상 수상, 제 작은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신문 여백에 아버지의 글씨, 자랑스럽다 정희야. 1990년 11월 3일. 두 번째 스크랩, 1998년 신문, 교육계 소식, 이정희 교감 승진, 여백의 글씨, 교감 선생님이 됐구나. 아빠가 못 축하해줘서 미안해. 1998년 3월 1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박스 안에는 수십 장의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나온 기사들을 아버지는 40년 동안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스크랩 여백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스크랩. 2024년 2월 지역신문. 땡땡 초등학교 이정희 교감. 38년 교직생활 마치고 정년퇴직. 여백의 글씨는 많이 떨려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정희야.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단다. 2024년 2월 28일. 스크랩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제 곁에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하지만 늘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박스 바닥에 작은 물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8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사가 되어 첫 출근하던 날 찍은 사진.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2일. 정희 첫 출근. 자랑스러운 내 딸. 아버지는 제가 교사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셨습니다. 아버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편지를 읽고 스크랩을 보느라 2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해. 이제라도 아버지가 계셨던 곳을 찾아가야 해.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야 해. 다음 날 아침. 2025년 3월 16일. 저는 고물상 김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제 박스 받았던 이정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분이 사셨던 곳을 알 수 있을까요? 가보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분이셨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1시간 뒤, 저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오래된 쪽방촌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40년 동안 아버지는 이런 곳에서 사셨던 겁니다. 김철수 씨가 골목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끝방. 김철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 창문 하나, 작은 싱크대,
낡은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벽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고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40년을 눈물이 났습니다. 창문 옆 작은 선반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액자. 다가가서 봤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찍은 사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아버지는 40년 동안 이 사진을 보며 사셨던 겁니다. 김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까지 그 사진만 보고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도요. 제가 들렀을 때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딸 잘 살고 있을까?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이렇게 사셨어요?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더 찾아봤어야 했는데. 한참을 울고 난 뒤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례. 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용고자로 처리되어 화장됐다고 했습니다. 유골은 어디에 있나요? 구청 공동묘지에 임시로 안치돼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와야 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려야 해. 그리고 어머니 곁에 모셔드려야 해. 40년 동안 떨어져 계셨던 부모님. 이제라도 함께 계시게 해드려야 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구청 공동묘지 납골당. 저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함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전부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유족 확인이 늦어져서 이미 화장이 진행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무덤덤한 목소리. 괜찮습니다. 유골함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작은 제단을 차렸습니다. 아버지의 유골함, 영정사진은 없어서 40년 전 가족사진을 확대해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편히 쉬세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더 알고 싶어. 누구를 만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까지 숨어 사셔야 했는지. 편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동네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골목 입구 구멍가게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 3층에 사시던 이진수 할아버지 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 할배? 알지. 한 20년은 여기 사셨어. 20년이나.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말 수 없고 조용한 분이셨어. 근데 착하셨지. 가끔 여기서 컵라면 사가시면서 애들한테 과자도 사주고 그러셨어. 일은 무슨 일 하셨어요? 고물 줍는 일? 빈 깡통이랑 폐지 주워서 파시고 가끔 일용직도 하시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사였던 아버지. 한때는 가정을 책임지던 가장이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고물을 주우며 사셨다니.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세탁소 주인 아저씨. 이 할배? 성실한 분이셨어요. 매일 새벽 5시면 나가서 폐지 주우셨거든요. 한 번도 빠짐없이. 슈퍼 주인 아주머니. 말이 없으셨지만 예의 바르셨어요. 물건 사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모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없고 조용했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아버지, 골목 끝 허름한 식당, 70대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할배요? 여기 단골이셨어요. 자주 오셨나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월말에만. 돈 모아서 오셨나 봐. 뭘 드셨어요? 항상 김치찌개. 그것도 작은 거. 공기밥은 무료 리필이니까 밥만 두세 공기 드시고 가셨어. 할머니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마지막에 오셨을 때, 그게 작년 12월이었나? 너무 야위셔서 제가 물었어요. 할배,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딸 보고 싶어서 그래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어디 사는데 안 찾아가세요? 제가 그랬더니 할배가 고개를 저으시면서 볼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서요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울먹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안 오시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돌아가셨다니. 저는 식당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을 길, 40년 동안 매일 걸었을 이 좁은 골목길. 아버지는 이 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쪽방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김철수 씨가 아직 정리를 못했다며 열쇠를 빌려줬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좁은 하늘. 아버지는 여기서 40년을, 선반위 가족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40년 전 행복했던 그때, 우리가 아버지를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선반 뒤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수첩, 펼쳐봤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1990년 5월 12일, 오늘 정희 결혼식이었다. 예식장 뒤에서 봤다.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1992년 9월 3일, 손녀가 태어났다. 병원 앞에서 봤다. 안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2000년 3월 20일, 여보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 밖에서 울었다.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 가셨지.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마지막 장.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정희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아빠는 이제 곧 떠날 것 같다. 미안해, 정희야. 사랑한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려야 해.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해.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있었다고. 집으로 돌아와 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은아, 사실은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것, 40년 동안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셨다는 것, 그리고 한 달 전 돌아가셨다는 것. 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했어. 할아버지는 우릴 너무 사랑하셨어. 저희가 가야죠. 할아버지 영전에. 아니야. 너희는 임신 중이고 지수는 애들이 어리잖니. 엄마가 할게. 전화를 끊고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곁에 모셔드릴게요. 40년 만에 다시 만나세요. 2025년 3월 22일, 아버지 장례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파주 공원묘지에 연락했습니다. 합장을 하려면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정희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70대 정도로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이진수 형님의 친구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아버지를 아세요? 네, 40년 동안 형님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40년 동안이요? 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님 번호를 수소문했습니다. 다음 날, 종로의 한 찻집에서 박종훈 씨를 만났습니다. 은퇴한 중학교 교사라고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아셨어요? 형님과 저는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60년 넘게 친구였죠. 그런데 왜 저는 연락을 받았냐고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형님이 집을 나가신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종훈아, 미안하다. 나 좀 숨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말렸습니다. 형님, 가족한테 말해야죠 했죠. 하지만 형님은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딸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라고 하셨어요. 박종훈 씨는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왔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40년 동안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폐지를 줍는 모습, 쪽방에서 라면을 끓이는 모습,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는 모습,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제가 형님을 찾아갔죠. 형님은 항상 선생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정희는 잘 지내고 있을까? 손녀들은 건강할까? 사진 한 장. 아버지가 멀리서 저를 찍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이건 형님이 가끔 선생님 학교 앞에 가셨어요. 멀리서 지켜보시곤 했죠.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학교까지 오셨어? 왜 제게 오시지 않았어요? 형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도망친 아버지야. 돌아갈 자격이 없어라고. 박종훈 씨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도 드리려고요. 봉투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님이 4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1200만 원. 형님은 폐지 주어서 번 돈을 조금씩 모으셨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쓰고 나머지는 다 저금하셨죠. 왜요? 선생님께 드리려고요. 내가 죽으면 정희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박종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야, 아빠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이거라도 써.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가. 아빠가 못 해준 거 내가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찻집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박종훈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은 정말 선생님을 사랑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형님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어요. 병들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으셨죠. 차라리 기억 속에 건강한 아버지로 남고 싶으셨던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장례, 같이 치러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러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5일, 파주 공원묘지, 어머니 산소 앞, 박종훈 씨와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왔어요. 무덤 앞에서 유골함을 내려놓았습니다. 40년 만이에요. 이제 다시 만나세요. 묘지 관리인이 합장을 위해 땅을 팠습니다. 어머니의 유골함과 아버지의 유골함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제 함께 계실 수 있어요. 그때 박종훈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한 가지 더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사모님 장례식 날. 형님이 하신 말씀이요.
박종훈 씨는 2000년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형님이 장례식장 밖에서 저를 만나셨어요. 울고 계셨죠. 종훈아, 나 들어갈 수 없어. 하지만 여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시더니 저한테 편지를 주셨습니다. 박종훈 씨가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관 속에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몰래 넣었습니다. 편지를 넣으셨다고요? 네, 그리고 형님이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두셨어요. 언젠가 선생님께 보여드리라고.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40년 만에 하는 말이야. 미안해. 당신을 혼자 두고 도망쳐서. 나는 겁쟁이였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도망쳤어. 하지만 당신은 15년을 더 혼자 버티셨지. 정이 키우느라 고생했지? 내가 못해준 거 당신이 다 해줬어. 고마워. 이제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우리 다시 만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도망 안 칠게. 사랑해, 여보. 편지를 읽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박종훈 씨가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형님은 마지막까지 사모님을 사랑하셨어요. 한참 후 흙을 덮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함께 계십니다. 40년 만에 묘비에 새긴 글자, 고 이진수, 고 김순자, 영원한 사랑,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합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더 찾았어야 했는데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좁은 쪽방에서 저를 부르는 꿈. 정희야, 아빠 좀 찾아줘. 하지만 저는 돌아서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나는 나쁜 딸이야. 아버지를 원망만 했어. 단 한 번도 제대로 찾지 않았어. 박종훈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더 찾았어야 했죠? 15년에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계속 찾았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종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형님은 찾아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형님이 정말 돌아오고 싶으셨다면 돌아오셨을 겁니다. 형님은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췌해진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딸이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딸 지은이가 미국에서 급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할 때마다 우시잖아요. 지은아,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선택하신 거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더 찾았어야 했어. 엄마.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멀리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거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할아버지가 고생하시는 것도 모르고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할아버지가 숨으셨는데. 그래도 지은이가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보관하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아빠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만 알아줘. 할아버지가 이렇게 쓰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엄마가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천천히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래. 아버지를 제대로 기억하자.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후회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엄마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게요. 원망 없이 사랑으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밥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잠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4월 10일 합장을 마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마음은 많이 편해졌지만 여전히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제단 앞에 앉아 아버지께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날도 평소처럼 제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정혜 선생님 맞으십니까? 네. 등기 우편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등기, 누가 보낸 걸까?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구청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공문 한 장과 작은 열쇠,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문을 읽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유품 인계 통보서, 고인 이진수 1933년생, 유족 확인에 따라 보관 중이던 유품을 인계합니다. 유품 보관함 번호 347, 인계장소 영등포구청 민원실. 유품이 더 있었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이 쓴 것이었습니다. 이정혜 선생님께 고인께서 생전에 구청에 물품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딸에게 전해달라는 유언과 함께요. 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유품 수령을 위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또 뭔가 남기셨어? 당장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관함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물품 보관함.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내 열었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공책 한 권. 표지에 정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아니, 편지들이었습니다. 1985년 4월 1일. 정희야, 아빠가 집 나온 지 보름이 됐다.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아빠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1990년 5월 13일. 오늘 내 결혼식 봤다. 너무 예뻤어. 행복하게 살아라. 2000년 3월 21일. 엄마가 떠났다. 아빠는 장례식장에도 못 들어갔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정희야. 2024년 12월 30일. 아빠는 이제 곧 떠날 것 같다. 정희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빠의 인생은 행복했어. 너를 낳아서, 너를 키워서, 너를 지켜봐서. 고마워, 정희야. 아빠의 딸이 돼줘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공책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두 번째, 작은 상자.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시던 시계였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오전 6시 47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 시계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시간이 멈춰도 아빠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조금 컸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아. 세 번째, 봉투 하나.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
이 사진들을 어떻게 구하셨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시던 사진들,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기 전에 몰래 복사해 가셨던 겁니다. 40년 동안 이 사진들을 보며 사셨던 거였습니다. 마지막 작은 노트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정희야, 오늘 내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며? 자랑스럽다.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 감기 조심해. 시험 잘 봤니? 아빠는 내가 최고야. 결혼 축하한다. 행복해라. 딸 낳았다며? 축하해. 좋은 엄마가 될 거야. 교감 승진 축하해. 내가 자랑스럽구나. 퇴직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40년 동안 아버지가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하지만 할 수 없었던 말들, 이렇게 노트에 적어두셨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 정희야,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비록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은 너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약속해 줄 수 있니? 사랑한다, 내 딸.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버지.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구청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멈춰 있는 시계.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 기억 속에, 제 마음 속에, 그리고 이 시계 속에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공원을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아버지,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아버지도 저렇게 저와 함께 걷고 싶으셨겠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만의 방식으로 저와 함께 걸으셨다는 것을. 40년 동안 매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단 앞에 앉아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선물 잘 받았어요. 40년 동안 하고 싶으셨던 말들. 이제 다 들었어요. 아버지도 제 말 들어주세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40년 동안 원망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항상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감사해요, 아버지.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40년 동안 지켜봐 주셔서,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정희야. 아빠도 사랑한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손목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멈춰 있는 바늘. 하지만 그 바늘은 제 가슴 속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똑딱, 똑딱. 아버지의 심장 소리처럼.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은 괜찮아요.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2026년 3월 15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 69번째 생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떠나신 지 정확히 4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파주 묘지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국화꽃 한 다발,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부모님 묘소 앞에 섰습니다.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 하지만 제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제 생일이에요. 딸이 69살이 됐어요.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41년 전 오늘 아버지는 떠나셨죠.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우릴 버리고 가셨냐고, 왜 생일날 떠나셨냐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는 떠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지키려고 물러나신 거였죠. 당신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짐처럼 느끼지 않게 하려고. 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시계. 여전히 6시 4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시계를 고치지 않는 이유 아세요? 이 시계는 아버지와 제가 함께 멈춘 시간이거든요. 41년 동안 멈춰 있던 우리의 시간. 하지만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됐으니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똑딱, 똑딱. 아버지와 함께요. 묘비의 이마를 대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정희야.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행복하시죠? 41년 만에 다시 만나셨으니까. 이번엔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딸은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게요. 약속드려요. 묘지를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지은아. 엄마, 오늘 도서관 1주년 기념식이잖아요. 저희 도착했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벌써 왔어? 엄마도 지금 가는 중이야. 엄마, 그리고 증조할아버지 산소 먼저 갔다 와도 돼요? 애들이 꼭 가보고 싶대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러자.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엄마도 지금 거기 있어. 네. 그럼 거기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녀들이 찾아온대요. 증손녀도 데리고요. 기뻐하시겠죠? 잠시 후 딸들과 손녀들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5살 증손녀 서연이가 뛰어왔습니다. 서연아, 천천히. 할머니, 여기가 증조할아버지 계신 곳이에요? 그래, 그렇단다. 서연이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서연이에요. 처음 뵈어요. 귀여운 목소리로 인사하는 서연이.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의 증손녀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엄마 서연이한테 증조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멀리서도 사랑할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멀리서도 사랑은 전해지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사대가 함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진수 기념 작은 도서관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1년간 도서관을 이용한 아이들과 부모들, 동네 주민들, 박종훈 아저씨,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도서관이 문을 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200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꿈을 찾았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게 제 아버지가 바라셨던 일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딸을 사랑하셨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하지만 깊이. 그 사랑이 이제 이 도서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도서관 덕분에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기억의 선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를 알게 된 지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냐고 원망도 했고, 제가 못난 딸이라고 자책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당신만의 방법으로 손목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은 멈췄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도서관을 통해서, 제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서연이 같은 아이들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 저는 그게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적었습니다. 2026년 3월 15일, 69번째 생일. 아버지를 알게 된 지 1년. 이제 저는 평화롭습니다. 원망도 후회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함만 있습니다. 아버지, 41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압니다. 시간은 멈출 수 있어도 사랑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의 시계는 6시 47분에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딸의 심장은 아버지와 함께 뛰고 있습니다. 똑딱, 똑딱, 영원히. 아버지의 딸 정희올림.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딸도 잘 자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마음속에서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넓은 들판, 봄꽃이 만개한 들판. 그곳에서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의 아버지. 정희야.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뛰어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정희야. 고마워요, 아빠.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약속이야. 네, 아빠. 약속할게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아빠는 이제 가야 해. 하지만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보고 싶을 때는요? 마음속을 봐. 아빠는 거기 있어. 아버지의 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정말로 항상 제 곁에 계실 거라는 것을. 아침,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여전히 6시 4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시계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똑딱, 똑딱.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이진수 기념 작은 도서관. 벽에 걸린 작은 명판. 멀리서도 사랑은 전해집니다. 고 이진수 1933년에서 2025년. 그 아래 멈춰 있는 시계 하나. 6시 47분. 하지만 도서관 안. 아이들의 웃음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꿈을 키워가는 소리. 시간은 멈췄지만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1년을 넘어, 죽음을 넘어, 영원히.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